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산 저희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영산 성지 별책부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불교 교사에서 앞에 부분은 대종사님께서 영산시대, 그러니까 대각까지의 과정, 대각 이후에 창립정신을 구현하는 과정, 그래서 주로 불법의 선언까지, 변산, 입산 전까지를 주로 다뤄요. 이제 이 별책부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영산원이라는 것이 건축되고 나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외곽, 영산 성지 외곽의 그것을 길을 따라서 제가 한번 훑어볼 거예요.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길을 따라서 하나는 백수,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변도로를 쭉 길을 내서 그곳에 많이 오세요. 관광도 많이 하러 오시고 하는데, 그 길을 따라서 원불교 특히 소태산 대종사의 역사와 관련된 것을 제가 길을 따라서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제가 왜 훑어보냐면, 가서 한 바퀴 도르시라고, 차를 타고 쭉쭉쭉쭉 돌면 이게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경관도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가 바로 그 백수 순례 그 순환길이에요. 백수 해변을 따라 백수 해안 그 순환길이에요. 그 길도 원불교 역사하고 관련이 있다. 그걸 하나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영광 시내권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이게 두 가지죠. 영산 길룡리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가실 때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두 가지 코스예요. 오시기 전에 한 곳 돌고 영광 안에서 다 보시고, 가실 때 한 번 돌고 가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백수 순례길, 백수 해안도로가 있는 순례길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쑥 지나갔죠. 한번 메시고 네. 한번 쑥 지나갔는데 기억을 하시려는 모르겠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기억을 막 살려보세요. 알았죠? 예. 자, 어디를 피냐면 196쪽. 그러면 제가 이 제목이 구수미 해안길 및 백수 순환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백수 순례길이라고 이름하면 맞을 겁니다. 자, 여기를 이제 봅시다. 자, 잘 기억을 한번 이제 훑어보세요. 먼저 길룡리 영산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영산원에서 이제 우리가 차를 다 타고 가고 있어요. 현재 어디 지도를 보면 되냐면, 대충 지도는 207쪽 이 보면 큰 지도가 있어요. 큰 지도. 1번 써졌죠. 1번. 길룡리 1번. 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뒤에 10번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지도를 잘 살피시고, 여기 보면 그 앞 페이지에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있죠? 네. 사진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고, 이 지도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실력으로는 지금 진짜 애써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여기에 사진들이 있어요. 앞쪽에. 각 곳에 사진을 제가 나름대로 찍어놓고, 동네 표지석 같은 거 다 찍어놨어요. 이 표지석을 보고 가면 돼요. 일부러 이 표지석 찍어놓은 겁니다. 그냥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가면은 그 위치가 맞다.
그걸 해요. 그래서 어디 지명을 알 때 이 표지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영산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구수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구수미 방향. 구수미 방향이 어디냐면은 산악대 삼거리 쪽 로타리로 이렇게 있죠. 네. 거기 삼거리에서 이제 옥녀봉이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악대 삼거리에 뭐가 있냐? 임시방언관리소 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옛날에 그게 강병 주막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대종사님이 거기를 하여간 임시방언관리소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구간도실이 지어지기 전에는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간도실이 지어진 뒤에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 거니까 그곳에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양하운 사모님, 그다음에 이원하 선진, 그 두 가족들이 다 여러 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아마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 관리 하는데 뭐 일을 하면은 먹을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협력을 뒤에서 군대로 말하면 보급병 엄청 중요합니다. 앞에서 꼭 그 전투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급이 끊어지면 끝장나요. 배고파서 싸움도 못해.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런 역할을 다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분들만 애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일을 하는데 그 8인 선진님들만 힘을 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그 밑에서 안 보이는 일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런 장소예요. 가면은 우리가 그런 것도 느껴야 돼요. 우리도 집에 살아봐요. 부모, 애들이 잘 크면 애들이만 잘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밑에서 뭔가 안 보이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거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영천교를 건너서 옥녀봉 기슭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옆에 옥녀봉 기슭을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제명바위가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명바위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와탄천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와탄천 보이는 곳에서 일명 팔매바위라는 불리는 곳이 나와요. 지금 그곳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뭐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바리골 지금 국제마음훈련원이 있는 계곡입니다. 그곳에서 산밭에서 그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쪽으로 이제 길룡리 쪽으로 가시면서 좀 쉬시다가 제자들하고 누가 더 멀리 돌을 던지냐고 돌팔매질을 해줬다고 하는 일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있으면 다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을 던져봤거든요. 와탄천에다가. 정말 멀리 안 나갑니다. 생각보다. 이 와탄 이제 이게 공간이 넓어갖고요. 웬만치 던져갖고는 많이 던진 것이 포기도 안 나요. 뭐 야구선수 정도의 능력이 돼야 아마 쫙까지 던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탄천이 쭉 보이죠. 와탄천이. 그 위에서 보면 와탄천이 쭉 보여요. 이제 가면서나 차를 타고 계속 보면 와탄천이 이제 보여요. 제가 한번 말했죠. 제 꿈이 뭔지. 와탄천에 배를 띄워놓고 제가 쭉 가는 겁니다. 지금 밀물로 막아놓은 데도 한번 가보고요. 또 배 들고 저쪽 가갖고 이제 바닷물 들어온 데서부터 또 쫙 가고요. 제 꿈이에요. 저는 어디 저기 뭐 나폴리 뭐 이런 데 가서 와 나는 거기 막 가봤다. 아무 뭐지? 아니요 부러움이 없어요. 딱 가려면 10번 웃으면 니네 가라. 나는 그걸 가보고 싶어.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마 나폴리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해보고 싶고 거기서 그 대덕산의 그 풍광도 좀 보고 싶고요. 거기서 구수산의 풍광도 보고 싶어요. 그 시각에서 옛날에 그 배 타고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보신 풍광이에요. 그게. 지금도 이렇게 낮게 가면 느낄 수 있으나 배를 타고 한번 그 배 노젓는 그 소리와 함께
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좋은 위치에서 보면 나중에 법성 쪽으로 가서 은서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은서남은 대덕산 쪽에 있어요. 제가 말하면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하여간 은서남이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은선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신선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선진포 신선 있죠? 뭔가 모종에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도가적 이름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가적 이름들이. 은선동이 있어요. 뭐 이상하죠? 그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일대가. 그럼 은서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느 일정 정도까지 차가 가요. 가서 위에서 보면은 와탄천이 산태극, 수태극으로 태극 곡선을 그리고 들어와요. 멋있어요. 그 사진이 참 멋있는 사진 많아요. 그게 거기서 보면은 작은 소드랑섬, 큰 소드랑섬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그 일대가 전부 다 논이에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게 다 갯벌이에요. 대운사님 당대 때는 가시면 다 갯벌이겠죠. 또는 그 당대에도 대운사님 대각 전후로 벌써 거기에도 개간 산업이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느 일부가. 자, 거기를 지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추측을 해본데 그 큰 소드랑섬, 작은 소드랑섬이 소드랑이 솥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아마 소태산도 소태산 해서 그런 그 발음 체계에 의해서 아마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산도 솥. 그래서 되게 옛날에 뭔가 이렇게 자기 고향에 뭔가 산천을 따서 자기 호를 많이 삼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에 관련해서 아마 소태산이나 정산이나 이런 호가 대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대종사님 속을 못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성포를 따라서 쭉 나가면 이 왓단천을 따라서 쭉 가면 법성포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면 쭉 가면 칠산바다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길을 따라서 어떨 때는 이 백길을 따라서 법성포도 갔을 것이고 또 칠산바다도 칠산의 그 타리파시 임자도 타리파시도 가시잖아요. 이 루트를 가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짐을 실어서 법성포까지 보내고 법성포까지 또 선진포를 건너서 걸어서 가셨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타고도 가시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법성포가 중요하죠. 제가 법성포 중요하다고 했죠. 네. 법성화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했죠. 네. 지금의 모습으로 법성포를 봐서는 안 되고 법성포가 1차적으로는 그 불교 도래지 해양에서 들어온 도래지로 보고 있어요. 들어온 곳. 그래서 처음에 이 법성포 쪽으로 들어왔다. 뭐 일설에 의하면 저기 구수산으로 먼저 들어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 대운사님 옥녀봉 뒤가 다 구수산입니다. 그게 구수산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쪽으로 들어왔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주 불회사의 중창 단청문을 보면 먼저 법성에 도착하여 그곳에 암자를 지어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서 가까운 성경에 불갑사를 창건한 후 그러니까 어딘가에 먼저 들어갔고 그게 아마 구수산으로 보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갑사를 창건하고 후에 나주 불회사를 세운 다음 침리왕 원년에 백제 도읍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다로 들어온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성은 불교 도래하고 밀접하다. 그래서 가보면 지금도 불교 도래지라고 이렇게 기념 그것도 해놓고 돼 있어요.
아마 들어왔다면 인도 불교적 성격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자, 또 법성은 대종사님께서 장사를 했던 곳이기도 해요. 이게 그 집안에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법성 일대, 법성 또는 무장 뭐 이런 데서 장사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장사도 해봤던 곳이다. 이 정도 그 법성포에 대해서 알고도, 법성포의 의미는 막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뭐 이름뿐만 아니라 뭐 그거에서 어떤 근대 문물이 들어온 또 그런 루트다. 그러니까 바로 법성 전 옛날에 한번 상여봉 올라갔을 때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앞에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100길로 하면은 너무 빨리 오는 곳입니다. 그냥 옆집이에요. 옆 동네. 옆 동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활권, 그러니까 저기 영광보다, 영광 저기 나가는 그 읍내라고죠. 옛날에 읍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읍내보다 법성이 더 생활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법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것이 있고,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이 법성을 통해서 뭐 부안 변산 쪽도 법성을 통해서 상당히 배 타고 많이 가셨을 것이다. 이 얘기도 중요하고요. 법성 단오제, 옛날에 단오제, 강릉 단오제와 법성 단오제가 그만큼 유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보면은 지금 뭐 나무들이 많은 데 있어요. 그 장소를 잊어먹었네요. 여기서 옛날에는 판소리 명창대회도 열렸고, 그래서 대종사님 어릴 적 친구가 있었어요. 서당에서 같이. 꼬마 때 친구. 깨복, 우리가 보통 깨복자기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그때도 소리하기 좋아했고, 대종사님은 이게 뭘꼬 하고 이런 게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를 법성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엿장수를 하면서 20명창 노릇을 하더라. 그래서 그 법문 있죠. 네. 그 법문이 바로 법성에서 있었던 법문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제가 이 길은 살짝 법성으로 빠져서 와탄정자라고 해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 길도 한번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 길은. 어쨌든 이 루트도 한번 차로 금방 가요. 은서남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래서 법성포도 한번 가보고, 이제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 순환도로 백수 순환도로에서 다음에 한실행이를 갑니다. 국제 마음훈련원이 있는 이바리꼬를 지나서 한실행이를 간대. 왜 한실행이냐면 한실성을 가진 실랑벼슬을 했던 사람이 살던 마을이라 해서 한실행이 그런 거예요. 한실랑이 그래야지. 근데 이제 시골 분들은 한실랑 같은 것은 허용을 안 해요. 바로 한실행이로 바꿔줘요. 발음을 하다 보면 발음이 쉬운 대로 가십니다. 바로. 그래서 한실행이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를 지나가요. 거기 그 동네가 좀 큽니다. 그 동네 오랫동안 사셨던 곳이고, 이제 거기를 쭉 가다 보면은 좀 더 가다 보면은 와탄천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절벽 하나가 나와요. 그 절벽이 바로 응암바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누구죠? 송시열씨 글도 있고 그래요. 거기 귀향 와서 왜 옛날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낙서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또 그분들이 낙서를 하면 그 낙서가 아니요. 그게. 하여간 그런 글씨도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잘 봐야 보입니다. 있어요. 그냥 슉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다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또, 그리고 옆에 바로 왓단천이 흘러갑니다. 그 뻘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걸 지나가고 쭉 한참을 가다 보면 구수미 나루터가 나와요. 여기를 대종사님이 대가 가실 때 그 장꾼들이 이렇게 서로 말을 대화를 나누고 하시는데, 어디를 가려고 했었냐면 거기 구수미 나루를 가려고. 그날이 구수미 장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성장날, 구수미장날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구수미는 그 법성하고 이렇게 맞은편인데 그 사이가 바다죠. 바다. 이게 그 뭐죠? 항구가, 이게 포구가 들어오는 곳이니까 이렇게 건너편이잖아, 서로요. 멀지 않지만 분명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배로만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곳에, 자,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있던 어떤 일화를 계속 예화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대종사님 당대의 간행물인 회보에 실려있는 예화인데 그게 뭐냐면 최일양대라는 이 인물에 대한 인과 설화예요. 인과 이야기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8쪽에 보면 200년 전 있죠? 여기서 2페이지 끝다리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년 전 최양대가 객집을 명하며 다간 객지 외로운 나그네들에게 작은 적선을 하며 평생을 사는데 행인들의 십신강반, 허선 빨아주기, 남녀와 노 갈아주기, 불쌍한 환자와 부전행객에게 요식과 여비 제공은 물론 특히 탁발 벌성들을 후히 공양해 줍니다. 하루는 벌성 한 분이 지나가다 일양대의 운동을 무수히 칭찬하며 묘터를 하나 잡아주고 고생에 복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 합니다. 일양대는 임종시에 자기의 가산 전부를 마을에 입사하여 적선을 계속하도록 하고 그 묘터에 묻힙니다. 몇십 년 후 영광군수대회가 수소문을 거듭하여 일양대의 무덤을 찾아보고 무덤을 크게 잘 만든 다음 제사답까지 만들어줍니다. 군수 부인은 나면서부터 왼손을 쥐고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영광으로 부임해온 즉시 쥐고 있던 손이 펴져 보니 손바닥에 구수미 최일양대라 적혀있어 전생의 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서 전해왔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또 그냥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뭐 이야기가 그대로인가. 근데 모든 이야기에는요 거짓도 아니에요. 이야기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공간에 그냥 자기만 살려고 않고 이웃 주민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이 이야기를 또 잘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또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극적으로 엮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일양대라는 사람도 이야기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군수 내외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생과 관계가 있고 뭐 갑자기 손이 앞에 이것은 장치예요. 장치. 그러나 이 사실은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알아봐 준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죠. 알아봐 준 사람이 있어야죠. 알아준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이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답을 만들어주죠. 옛날에 제사답이란 것은 돈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제사를 계속 지내죠. 옛날에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제사라는 것은 공덕을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제사하면 그게 엄청난 핍박같이 지금 느끼는데 그건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공덕자를 기념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제사 형식으로 기렸던 겁니다. 이게 공덕자를 기리려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종사님도 계속 당신 고향에 있던 얘기를 또 이렇게 회복 같은 데 실어라 해서 실은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제사답이 있다는 것은 계속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또 그것도 이제 또 희지부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범산 이공전 교무님께서 이걸 구수미 촐로들을 이렇게 고증을 통해 갖고 거기에 이렇게
묘가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흙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봉분도 하고 거기에 표석도 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있는데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게. 그리고 제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차를 한번 세워가지고 표석 보여줬죠. 여기 사진 나오죠? 198쪽. 잘 안 나오지만 그 사진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 안 가면 거기에 골프장이 세워지면서 골프장 경계에 걸리면서 그것이 아마 파묘가 됐었고 또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처는 좀 알겠는데 뭔가 뚜렷하게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체일양대의 인과 이야기인데 적선하는 공덕 그 인과 이야기.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공도자 숭배에 대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공도자 숭배. 우리가 공도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잘 받들어들여야 한다. 그것을 기념할 줄도 알고 기념을 일단 해야죠. 우리가 기념.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도 공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면서 아까 여기 지금 보는 그 표석 있잖아요. 여기라도 한번 우리가 슬쩍 한번 보고 우리도 공도자를 대중사님 말씀대로 우리 사요에 나오지 않습니까? 숭배를 하고 우리도 공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적선을 작은 적선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행인들의 집신 간말 이게 이렇게 옛날에는 양발이 아니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뭐 말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땀도 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걸 빨아가지고 또 다음 날 깔끔하게 가실 수 있게 해주고 남루와 옷 같은 것을 또 갈아주고 버선 빨아주기 불쌍한 환자와 무전 행객에게 무료 숙식과 여비를 제공해주고 특히 탁발 걸승들한테 후하게 공양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걸승이 묘터를 하나 잡아준 거예요. 묘터. 이게 좀 잘 아는가 보죠. 그런데 이 일양대가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을 또 다 희사. 요즘으로 말하면은 부자가 좀 사유환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유환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사유환원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공덕을 우리가 기념해 줄 줄 알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공도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럴 때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인 인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개인적인 인과로만 보면 이 의도를 못 읽은 거예요. 우리 사는 사회가 서로 공중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공중이 너도 나도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음에 태어나도 모든 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도 우리는 설사 내가 못 살아도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살게 돼도 또 내가 또 공도 헌신을 또 하고 이런 식의 인과예요. 이게. 인과를 내가 막 개인이 막 어쩌니 저쩌니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인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본문이죠. 이게 3세 왜 우리는 이 사회를 공덕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3세를 인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를 하는데 내가 다음에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이것은 3세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복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짧게 이 생의 사회복지만이 아니에요. 내 자손이 어느 곳에 태어나도 나와 관계인상 어느 곳에 태어나도 아무리 못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삶은 살게 안 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멋지죠? 그런 세상을 꿈꾸는다. 대종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공도 헌신의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 이제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제 백수 해안도를 따라서 모래미, 대침이 이렇게 거쳐가요. 우리가 그때
밥을 어디서 먹었어요? 모래미에서 먹었어요. 거기서 모래미에서 밥 먹었어요. 네. 맛있다고. 예. 그 이제 모래미에서 밥 먹고 이제 이번에 갈 때도 모래미에서 밥 먹읍시다. 자, 여기서 밥 먹었다 합시다. 그 이제 대치미 쪽으로 쭉 가는데 가다 보면 칠산 전망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사진 하나 있는데 203쪽 보면은 어디 가보면 이런 안내도가 있어요. 칠산 안내도. 그럼 잘 쉬어봐요. 7개 섬 있는가? 날씨 좋은 날에는 보여요. 날씨 안 좋은 날 안 보이고요. 자, 이런 것도 또 어느 장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를 쭉 가서 결국은 가다 보면 이제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 처가인 홍곡리에 들어섭니다. 홍곡리 장수촌. 홍곡리 장수촌. 여기는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나?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하도 내가 헷갈려서. 그래서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보여줬나 보네. 자, 여기 가서 대종사님께서 그 공간에서 처가가 있는 그 터와 아마 거기에 보면 거가 대시들 집성촌이에요. 대시. 대조영 할 때 대시 있죠? 네. 그 집안에 아마 그 집안에 가장 본가되는 쪽에서 아마 그 조웅전, 박태부전 같은 고대 소설을 전기수들이 이렇게 요즘 말하면 영화 같은 거예요. 영화 연극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구사고행의 발심지다. 이거 중요합니다. 홍곡리 처가는 구사고행의 발심지예요. 여기서 이걸 대고 이제 스승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이 난 곳이니까 구사고행의 발심지를 할 수 있죠. 여기를 지나서 자, 쭉 가면 백수읍사무소가 나와요. 백수읍사무소 뒤에 사진 있습니다. 백수읍사무소 가면은 거기에 대종사님의 호적이 거기에 있어요. 최초 호적이 일제에 의해서 정리된 건데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중빈이라는 거듭중 빛날빈 이게 불의를 다시 빛낸다는 이 중빈 이 최초 법명이 등재됩니다. 이것은 중빈 뒤에 사진 보면 여기 이게 크게 확대하면 몇 쪽? 206쪽. 이거 크게 확대되면 여기 나와요. 중빈 써졌죠? 박중빈. 중자, 빈자 있죠? 이게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그 백수사무소에서 더 들어가요. 그러면 1000마리가 나와요. 1000마리에 들어서면 일산 이재철 선진의 열반지가 나옵니다. 일산 이재철 선진 이곳에 이제 이사 와서 사셨어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송영봉 정산용사님 따님이 그곳에서 백수초등학교도 다녔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일산 이재철 집의 열반지다 거가. 그것도 아시고 그러면 이제 백수 사무소를 지나서 영광 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학살리가 나와요. 학살리. 여기 이정표들 나오죠. 이렇게 주 표지석. 요게 가다 보면 있어. 그래서 요걸 다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표지석을. 가다 보면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를 치고 나면 대충 그 근처에서 뭔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정표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정. 학살리가 나오는데 이곳이 오창건 선진, 사산 오창건 선진의 마을이에요. 제가 요게 구인 선진님들 유튜브 있어요. 제 유튜브 있어요. 거기 보면 요게 가면서나 다 나와요. 제가 말로 다 해. 보여주고 다 나와. 그거 한번 보시면 표정 보니까 안 보셨구만. 보시면 거기 보면 이거 다 나와요. 거기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가 나오고요. 이 오창건 선진이 살았던 이 학살리 그 집은요, 그 동네 그 중앙동이라고 할 정도로 그 중심이었는데 오창건 선진은 대종사 문화 들어오기 전에 태월도를 신봉했다가 대종사님께 한번 보고 나서는 그 신성이 참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4살 연상인데도 막 깍듯이 보셨던 그런 분이고요. 하여간 뭐 복례정사 시절에도 그 시봉이도를 다 했고요. 뭐 나중에 뭐 경성 같은 데도 우리 그 나오죠.
대종사님 보고 경성역까지 지게 지고 가라면 짐 지고 가라면 지고 가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학산리를 지나다 보면 대절산을 보면 망곡 사거리가 나와요. 망곡 사거리. 이게 이제 영광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돌아들면 영산 길룡리 방향으로 접어들게 되고 쭉 들어가다 보면 백두계제가 나와요. 이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여간 백두는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백두산 같이 그런데 계제 아마 이게 개가 고개제자일 거예요. 거가 고개예요. 지금 좀 깎였어 사실은. 옛날에는 더 이렇게 고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고개인데 이게 높다. 이렇게 높다 했는데 백두째를 붙일 정도로 높은 건 아닌데 하여간 감각적으로 높아요.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백두계제 나오는데 백두계제 각이 못 미쳐서 천정리 청기동 마을이 나와요. 청기동. 거기도 이정표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유튜브를 찍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옛날 길이 아닌데 왜 거기를 가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 어디로 가라고 해요. 거기로 가라고 해야지. 옛날 길은 저도 몰라요. 아마 옛날 길은 그 앞에가 저수지가 있어요. 그 당대는 저수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다 보면 대흥리 마을이라는 곳인데 대흥리 마을하고 천정리 마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다 빠른 길로 있어요. 그 길로 아마 다녔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의 저수지 물속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물속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잠수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여기 보면 표석도 있고 그래요. 거기 뭐 어느 동네냐면 그곳에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선진이 사셨던 곳입니다. 거기 보면 집터도 있고요. 제 유튜브 보면 뭐 사시는 집 뭐 이거 다 이렇게 표하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삼삼 김기천 선진과 이산 이순순 선진께서 그 법인기도 때 같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같은 동네니까 가세하고 아마 그때 뭐 호리병, 뭐 돗자리, 뭐 도롱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같이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도 거기 상상을 해보면 참 도반이라는 게 저런 그렇죠. 도반이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도반으로서 한 스승을 모시는 도반으로서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길만 호로록 보지 마시고 그 팔인 선진들이 거기를 가셨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삼산 김기천 선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뭐 하여간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방언 공사 자금을 빌리고 뭐 하는 와중에 곤욕도 당하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돼지씨 이렇게 받으면은 거기 아내가 부인이 그거 돌아오면은 방언답에다 다 넣었어. 부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시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나오면 또 백대계제 바로 나오면 바로 나오다 보면 대흥리 마을이라고 표석이 이렇게 있어요. 대흥리 마을. 그걸 아마 박세철 선진 오산 박세철 선진의 아마 생장지인데 오산 박세철 선진은 나중에는 또 이제 걸로 이사가요. 길룡리로 이사가요. 근데 신원섭판이라 해서 이분은 신원섭판의 입장 그러니까 생긴 거 신언 말하고 글 잘 쓰는지 또 이게 판단력이 뭐 이렇게 그때 판단력이 잘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분의 심성은 심법은 누구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 대중사님께서 그러니까 조선 총독하고도 안 바꾸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이분이 사셨던 곳 중 하나는 대종사님 구호동 집터 있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 바로 옆이 기다고 그 근처에도 사시고 그랬는데 이 시기의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흥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청기동 뒷산봉이 나와요. 바로 여기에 누가 기도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지금 이 책에는 좀 써놨는데
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방위로만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누구의 기도봉이라고 말한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방위. 처음에 선택했던 그 방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걸 쭉 더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청기동 뒷산봉 있죠. 그러면 가면 천장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천장봉. 왜 천장봉이었어요? 천장 같지도 않아요. 그 동네에서 높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에이 저게 뭐 높아 그러겠지만 안 그래요. 그 동네에서는 천장을 다 천장봉이요. 대전사님 이곳에서 소창하러 가신 적도 있고요. 여기에 장차 비행기가 안지라고 예언했는데 거기가 헬기장 같은 것이 생기고 뭐 그러는데 아마 그리고 이제 용암마을을 지나보면 용암마을이 나와요. 좀 더 들어가면 거기 보면 귀영바위 보셨죠? 귀영바위 쪽에서 가다 보면 눈썹바위봉. 이게 가다 보면요 산 위에 눈썹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위가 생긴 것이 그래요. 그래서 눈썹바위봉. 눈썹이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 잘 봐요. 한쪽 눈썹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보여요. 안 보이면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눈썹바위봉에서 더 가면은 밤나무골봉이 나오는데 원래 밤나무골봉은 구호동 쪽에서 올라가요. 그쪽으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귀영바위 굴과 집터를 지나서 영산교당을 지나서 길룡교를 넘어서 노루목 대각터. 지금 대각터가 나오고 정산종사의 기도봉이 중앙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로 쭉 가면 지금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가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노루목 옥녀봉 쪽으로 보면 영천 탄생가하고 구간도시 사이에 7산6원 선진의 집터가 제가 말씀하셨죠? 탄생가 바로 옆이라고. 대종사님 외가 진짜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옆집이야. 외가 그렇게 가까운 집 있을까? 대종사님이 최고 가까운 데 사신 것 같아요. 외가하고 안 떨어졌어. 그런 집 있나? 진짜로? 외가가 옆집이야.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런가? 외가 자체가? 네, 같이 살잖아요. 자, 그래서 노루목 이제 그래 나오는데 노루목 옛길 있어요. 지금 현재 노루목길 있죠? 넘어가서 옛길을 지금 좀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쭉 따라가면 영산선악대까지 나와요. 영산선악대학교 지금 식당채 있는 뒤로 넘어가면은 선지포 가는 옛길이 지금 약간 남아 있어요. 제 사진에 어딘가가 있어요. 선지포 옛길이라고 어딘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돛드레미 이시제가 가는 쪽으로 가요. 돛드레미 이시제가 가다 보면 팔산 김광선 선진 집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대파리봉이 나오고 기도봉이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더 가면은 선지포 쪽으로 더 가면 장다리봉이 나와요. 장다리봉을 쭉 따라서 더 가면 선진포 입정터가 나와요. 자, 이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백수를 삥 돌아서. 그래서 선진포 입정터에서 더 돌아가면 장살리가 나와서 영광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여기 207쪽. 자, 207쪽. 이 사진을 보면 207쪽. 여기서 보면 1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바퀴 돈 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다음에 차량으로 반드시 이 백수길을 이렇게 백수길 순환 이 길을 한번 쭉 따라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백수 순환로
벽수순환로의 그 순례길을 한번 제가 그냥 스케치하듯이 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여기를 안 다녀. 그리고 여기에 사진들을 일부 쭉쭉 실었어요. 이런 것도 가셔서 디카로 내가 직접 찍어서 이제 그 과정을 다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이 코스로 가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누구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내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길을 가면서 내 속도로, 남이 규정해 준 속도로 가지 마세요. 내 속도로 가는 겁니다. 내 속도로, 내가 느끼는 속도로 가서 대화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